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국내 학자가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직접 마셔보겠다는 글을 공개적으로 올렸습니다. 반면 환경단체 등은 정부가 일본의 방류 계획을 방관하고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과학으로 겁박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최근 생물학연구정보센터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처리된 후쿠시마 오염수를 가져오면 방류 농도로 희석해 마시겠다며 과학적으로 판단할 사안을 주관적 느낌으로 왜곡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글쓴이는 충북대학대 박일영 교수로 국내 학자 가운데는 처음으로 실명과 이메일을 공개하며 정치권과 환경단체 등의 주장이 공포심 조장이라고 논박했습니다.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이 박수칠 일은 아니지만 저지할 방법이 없다면 반대를 위한 과장된 공포를 유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염수를 처리해 삼중수소를 방류 농도인 리터당 1,500베크렐 미만으로 희석한다면 이물 1리터를 마시더라도 바나나 한 개를 먹을 때 받는 시루설량의 4분의 1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박 교수는 쇼로 오해받더라도 방류 농도의 희석수를 직접 마셔 국민 불안을 없애야 한다며 다소 자극적으로 글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바나나 먹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먹잖아요. 그런 데서 나오는 양보다 오히려 적습니다. 그 정도 양은 문제가 안 되고요. 제가 그걸 먹겠다는 것은 그걸 음용수로 계속 살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희석돼서 우리 근해로 돌아올 때 우리 수산물들 아무 문제 없다라고. 반면 환경단체는 과학으로 겁박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해양 투기를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며 우리 자녀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강경 투쟁을 천명했습니다. 과학은 그 어느 누구도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과학이란 말을 앞세워 모든 인류를 우려를 불식시키거나 그걸 억눌러서는 되지 않습니다. 박 교수의 글과 관련해 인터넷 댓글에서는 안전하다면 일본 내에 보관하면 될 일이라며 방류에 이용당할 주장이라는 의견과 정치적 선동뿐인 상황에서 학자로서 용기 있는 발언으로 응원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얼마 전 새끼 사체가 방치되는 등 열악한 환경이 적발된 고양이 카페에 대해 청주시가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름 뒤면 카페 문을 다시 열 수 있다는 얘긴데요. 이 재발 방지를 위해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새끼 고양이의 사체, 배설물과 쓰레기 더미 속에서 고양이 80여 마리가 방치된 채 발견된 청주의 한 고양이 카페. 지난 1월 업종의 허가를 받을 때와는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업주 A씨는 동물 전시업과 판매업에 대해서만 등록 허가를 받은 상태였지만 가게 안에는 어미 젖을 물고 있는 새끼 고양이 30여 마리도 있었습니다. 불법 생산업을 의심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A씨는 새끼 고양이는 다른 곳에서 가져온 것이고 더러운 환경에 대해서는 개인 사정으로 며칠 청소를 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시업의 경우 6개월 미만인 동물을 전시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최소 2개 이상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점이 확인된 건데 관할 기관이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은 현재로서는 영업정지가 전부 1차 적발 시 최장 15일입니다. 동물학대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즉시 허가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고도 오랜 기간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동물을 이제 위생적으로 사육하지 않은 정황도 확인하였고, 그리고 전시업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미만 개체를 전시하고 있어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청주시는 A씨에게 전시업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7일, 판매업에 대해선 영업정지 15일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위법사항을 종합해 형사고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청주를 방문해 청주 도심통과 광역철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해 충청북도가 일제히 환호했는데요. 무사히 진행될 경우 오송역과 청주공항 접근성은 물론 청주의 교통 지도가 달라질 전망입니다. 최용관 기자입니다. 충청북도가 국토부에 올린 계획대로라면 청주 오송역에서 청주공항까지 26km 구간에 지하철이 뚫립니다. 현재 버스를 타고 오송역에서 청주 도심을 거쳐
청주 공항까지 갈 경우 최대 70분이 소요되지만 지하철로는 절반 이하인 29분대로 단축됩니다. 새로운 교통수단이 생기면서 청주시의 교통 지도도 바뀝니다. 지하철 노선을 따라 시내버스 노선이 개편되고 승용차 운행률에도 영향을 미쳐 청주시의 고질적인 미세먼지 문제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대전과 세종을 잇는 광역철도인 도심 통과 노선을 도시철도 개념으로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주 시민의 교통편을 위해서 청주에 많은 역이 생겨서 지하철로 이용하는 것으로 우리가 추진할 거고요. 이를 위해서는 역 개수가 관건입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오송역과 청주공항역을 포함해 최소 8개에서 플러스 알파를 원하고 있는데 국토부와 이웃한 대전 세종시는 열차 속도와 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역 개수 확대에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오는 20일쯤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첫 전략회의를 열고 도심 통과 철도의 최종 관문인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와 역사 확대를 위한 논리 개발에 착수합니다. 역 개소수가 떨어진다는 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사업 자체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경제성이나 사업의 원래 목적성을 높이려면 어느 정도 개수 이상의 역사가 꼭. 국토부는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 마감 전날인 어제 기재부에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을 포함한 충청권 광역철도 건립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신청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어제 충북도의회가 올해 첫 정례회를 열고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사업 충북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충북 오송의 바이오 의약품 인력 양성 노하우가 풍부하고 기존 바이오 클러스터와의 연계 접근성이 뛰어나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에 최적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해 2월 대한민국을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로 단독 선정했고 보건복지부는 전국 공모를 통해 이달 말 캠퍼스 부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2027 하계 세계 대학 경기 대회를 공동 유치한 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성명을 내고 최근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선임 논란과 관련해 조속한 조직위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4개 시도지사는 조직위 설립이 더 지체된다면 560만 충청인과 국내외 스포츠계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대한체육회는 더 이상의 혼선이 없도록 문화체육부의 판단에 따라 조직위 설립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27 하계 유대회 조직위는 당초 지난달 31일 설립될 예정이었지만 충청권 4개 시도가 사전 협의 없이 사무총장을 선임한 것에 반발하는 대한체육회의 반대로 설립이 무산됐습니다. 온라인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CJB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그제 윤석열 대통령이 청주를 방문해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지하철로 청주 도심에서 공항까지 기대된다. 이제 청주도 발전해야지 등 환영의 댓글이 줄을 이룬 가운데 지하철도 좋긴 하지만 건설비나 운영비 어떻게 감당하려고 총선용 공약 아니냐라며 우려 섞인 반응도 보였습니다. 배설물과 쓰레기로 가득 찬 환경에서 고양이 카페를 운영한 업주가 적발됐다는 소식에는 많은 누리꾼들이 공분했습니다. 해당 업주는 과거에도 수차례 이런 의혹을 받아왔는데요. 누리꾼들은 법이 약하니 여러 번 걸려도 무서울 게 없는 거다. 다시는 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라며 무거운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충주역 주차장 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인근 주민들이 마을 진출입로가 편입돼 수백 미터를 돌아가게 될 처지에 놓였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충주시는 주민 설명회 당시 공사 평면도를 보여주며 주민들을 설득했다는 입장이지만 누리꾼들의 반응은 달랐는데요. 평면도 보고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자신의 부모님이 사는 마을이라면 이렇게 처리를 했을까라며 탁상 행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다슬기를 채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리포트에는 많은 누리꾼들이 공감했는데요. 지난번에 다슬기 줍다 넘어졌는데 큰일 날 뻔했다. 다슬기 자주 잡는데 조심해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한국으로 시집온 베트남 이주 여성들이 꿈에 그리던 친정 부모님과의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부모 초청 행사가 재개돼 베트남에서 한국을 방문한 것인데요. 이 도내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며 열흘간의 행복한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됐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제천 청풍호의 멋진 풍경을 배경으로 한순간이라도 놓칠세라 연신 사진을 찍는 가족들. 고국을 떠나 한국으로 시집온 베트남 이주 여성들은 꿈속에서라도 보고 싶었던 친정 부모님과의 이 순간이 그저 꿈만 같습니다. 행복했어요. 네, 너무 기뻐요. 네, 엄마 사랑해요. 홀로 이국 땅에 시집 보낸 지 5년이 지나도록 얼굴 한번 볼 수 없었던 딸과 함께 여행까지 할 수 있어 부모님들의 마음도 여간 기쁜 게 아닙니다. Qua thăm được nhà nước Hàn Quốc cho đi du lịch qua thăm con gái với rể với mấy cháu là quá vui, quá hạnh phúc về.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다가 4년 만에 재개된 다문화 가족 친정부모 초청 행사. 바르게 살기 운동 충북협의회는 지난 2008년부터 15년 동안 380여 명의 베트남 부모 형제를 국내로 초청해 상봉하는 행사를 마련해 왔습니다. 이국의 그 향수를 좀 달래게 해드리고 그래서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좀 정착을 하셔서 우리 한국이 이렇게 다문화 가정을 잘 수용할 수 있다는 이런 문화도 보여주고. 이들은 10박 11일 동안 청남대와 청풍호 등 도내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며 꿈 같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베트남 국영방송의 PD와 기자 등도 직접 취재를 나와 한국에서의 베트남 여성의 생활 등을 밀착 취재했습니다. Thông qua cái sự kiện này thì chúng tôi sẽ đưa tin thời sự ở Việt Nam và qua đó nữa thì chúng tôi sẽ làm một cái bộ phim tài liệu sâu hơn về cái mối quan hệ giữa các gia đình Việt Hàn. 지난해 충북 지역의 다문화 가정 구성원은 3만 8천여 명으로 도내 전체 인구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청주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 전환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집계 결과 이번 주 청주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2% 상승해 지난해 6월 이후 1년 만에 아파트값이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4개 구별로는 상당구를 제외한 3개 구가 상승했습니다. 아파트값 상승 전환은 정부의 규제 완화와 대출금리 인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충북 전체로는 10달간 이어져 온 하락 행진을 멈추고 변동률 0%의 완전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티웨이 항공이 청주공항에서 일본 오사카와 베트남 나트랑 2개 정기 노선에 취항했습니다. 2개 노선은 189석 규모의 항공기가 투입돼 10월 28일까지 넉 달여 동안 오사카는 매일, 나트랑은 주 4회 운항합니다. 이로써 청주공항 국제노선은 4개국 5개 노선으로 늘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청주공항 거점 항공사인 에어로케이가 일본 오사카와 나리타 노선, 티웨이 항공이 중국 연길 정기 노선을 취항을 계획 중입니다. 전국교육공모직본부 충북지부는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물가 폭등에도 실질 임금은 하락하고 노동소득은 감소하고 있다며 오는 24일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투쟁에 참여하는 등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공모직본부는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행정실무사와 영양사, 조리사, 초등 돌봄 전담사 등 약 40개 직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충북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는 어제 유수남 전 감사관이 낸 징계 취소 소청을 기각했습니다. 유 전 감사관의 소청은 도교육청의 단재교육연수원 특정 강사 배제 의혹에 관한 사안 조사 처리 과정에서 유 감사관의 지시 불이행 등 책임을 물어 지난 3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린 데 대해 제기한 것입니다. 당시 징계로 유 전 감사관은 관련 법에 따라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